3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해외 출장 끝내고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놔. 이혼 서류는 왜? 왜라니? 이혼하기 위해서지 그것도 몰라? 고졸이면 이런 것도 몰라서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거야? 이래서 고졸이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20년 전에 얼굴만 보고 너랑 결혼한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싶다. 유일한 장점인 그 얼굴마저 이젠 세파에 시달려서 초라한 할미꽃이 됐으니까. 나한테 버림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걸 납득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3년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난 집에서 어머니 간병하고 우리 딸 키우면서 당신이 금이환양 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있니?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 내 애인 뱃속에는 아이도 있고. 그 애인 데리고 집에 갈 거니까 당신 짐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가지고 나가. 뭐? 애인? 당신 바람 폈어? 건강한 남자가 3년이나 외국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자 한둘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각오하고 날 혼자 외국에 보낸 거 아니냐고. 날 외롭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니까 내 원망하지 마.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간병이 필요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 나랑 이혼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여자가 어머니를 간병해준다니? 그 여자는 폭삭 늙은 당신이랑 달리 아직 20대야. 그렇게 젊고 이쁜 애한테 어떻게 노인네 간병을 맡기란 거야? 더구나 임신까지 했는데 간병 같은 중노동이 말이나 되냐고. 엄마는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면 되니까 걱정 말고 이혼이나 해줘. 어머니한테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머니 몸은 불편하셔도 치매도 다른 지병도 없으신데. 그런 어머니를 아무런 자유도 없는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 엄마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란 거야? 그것도 제일 싼 요양원이라니?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말년의 아들한테 그런 괄시나 당해야 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자기 엄마도 아닌데 왜 자기가 분노하는 거야? 내 엄마는 보호자인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빠져. 설마 당신 유책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안 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막대먹은 인간이니? 미우나 고우나 나랑 20년을 살아줬고 우리 엄마를 7년이나 간병해줬는데 쓰레기 버리듯 버리겠어? 위자료 주고 모든 죄책감을 다 털어버릴 거니까 빨리 이혼 서류나 갖고 와. 내일 모레 귀국하자마자 법원에 갈 거니까 그 전에 짐 다 싸놓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해줘야 한단 거 알지? 그 정도는 다 각오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짐이나 싸라니까. 알겠어.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돼서 오히려 더 개운하다. 웃기고 있네. 20년을 집구석에서 살림하고 간병만 하면서 살아온 주제에 나한테 버림받고 뭘 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철없이 좋아하는지 어이가 없다. 나 없이 고생해봐야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아늑하고 편했는지 알게 되겠지. 그동안 내 덕에 편하게 잘 산 거 고맙게 생각해. 헤어져 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 없어. 며칠 지나서 다시 받아달라고 울지나 마.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 며칠 후. 이혼하고 나니까 이렇게나 속이 시원한 것을. 왜 더 일찍 못했는지 유감이다. 그놈의 개도 안 먹는 정이 뭐라고. 이혼 말 꺼내기가 어려워서 끙끙 앓던 지난 날들이 참 후회스럽단 말이야. 3년을 그쪽에서 바람핀 주제에 얽힌 뭘 끙끙 앓았단 거야. 주둥이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해야지 가소롭기 짝이 없네. 3년이라니 난 1년 바람 폈는데? 다 알고 말하는 건데 거짓말 치고 싶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정말 1년 전부터 바람 폈거든? 아 그래 그렇게 우기고 싶음 우겨 상관없으니까. 암튼 뭐 순순히 이혼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속에 없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 가증스러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당신도 너무 쉽게 이혼해준 것 같고 엄마도 너무 쉽게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수상하잖아. 혹시 나 모르게 둘이 뭘 작당하는 건 아니지? 외국에 3년 가 있더니 의심만 들었니? 거기서 속고만 살았어? 아니다 3년을 나랑 어머니를 속이고 살았으니까. 남들도 다 지 같은 줄 알고 사람을 못 믿는 거겠지 불쌍한 인간. 엄마랑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됐어. 난 이제 새 와이프랑 새 생활 시작할 거니까 내 행복 방해하지 말고 네가 길 가. 아직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안 했는데 가긴 어딜 가.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지? 아니 그렇게 비싼 위자료가 어딨어? 나도 다 알아봤거든. 끽해봤자 3천만 원인데 어디서 사기질이야? 위자료는 불륜의 기간이랑 빈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넌 그 정도 금액 내야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연녀랑 동거해서 살면서 혼외자까지 만들었잖아. 그만큼 내가 받은 충격과 상처도 크니까 5천만 원 받겠다는데 문제 있니?
난 변호사랑 다 상의하고 금액 정했으니까 불만 있음 당신도 변호사 찾아. 당신 날 뒷조사했니?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내 돈으로 사람 사서 내 목을 조를 증거를 손에 넣은 거야.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사람 찾았으니까 상관하지 마. 엄마가 당신 편을 들었다고? 7년을 나한테 간병 떠맡기고 지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은 아들보다, 딸보다 더 살뜰하게 보살펴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위자료 안 주면 재판까지 갈 생각이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럼 회사에서의 내 커리어에 금이 가잖아.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위자료 5천만 원 줘. 물론 재산 분할은 또 따로 해야 하고. 아,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깟 돈 좀 더 주고 이혼하고 새 와이프랑 태어날 아이만 있다면 아깝지도 않아. 태어날 혼외자만 소중하고 우리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겠단 말이야? 13살이나 먹은 예민한 사춘기 딸은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육비도 재산 분할이랑 같이 청구할 거니까 도망갈 궁리하지 마. 얼마 후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내가 왜 내 연금 절반을 당신한테 줘야 한단 거야? 20년을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당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게 재산 분할에 속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까지 해놓고 왜 이래? 아니,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냈는데 연금까지 뺏어가겠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탈탈 다 털리고 거지가 돼야 한단 말이야? 겨우 그거로만 거지 같은 소리야? 무슨 뜻이야? 그 집 부동산에 내놨어. 뭐라고? 이 집은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냐고.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내놓으셨어. 엄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을 내놓는단 말이야? 당연히 내가 도와드렸지.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는 게 어딨어? 그 집은 어머니 집인데 당신 상의가 왜 필요하단 말이야? 집 팔아서 우리 딸한테 일부분 증여하고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 마음에 드는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 안 그래도 위자료랑 재산 분할 양육비 때문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집까지 없다고 하면 어린 내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 날 이렇게 만들 생각으로 엄마를 구워 삶았어? 7년 간병해준 자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였니? 정말 최악이다, 너란 여자. 20년을 살림하고 애 키우고 어머니를 간병한 날 버리고 어린 내연녀랑 혼외자랑 행복하게 살 꿈을 꾼 인간이 나보고 최악이라고. 네가 한 짓이 훨씬 더 악랄하고 더 추잡하니까 내 탓하지 마. 부탁이니까 집은 손대지 마. 집마저 잃으면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네 인생 끝내고 싶어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끝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해두는데 너한테 뜨거운 불맛을 보게 하려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야. 엄마가 나한테 복수의 칼을 빼들었단 말이야? 나밖에 모르는 그 착하고 자상한 엄마가? 그런 어머니를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어머니 재산을 다 정리하려고 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네 양심에 물어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차단했는지 전화를 안 받아. 요양원에 전화해봐도 이미 퇴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는 지금 우리 친정에 와 계셔. 맘에 드는 요양병원을 찾을 때까지 우리 친정에서 살기로 했어. 내가 찾아준 요양원에 있으면 되지 왜 바꾸겠단 거야? 식사도 어설프게 나오고 치매 환자들만 있는 병실에 어머니를 버려놓고 그 요양원에 계속 있으란 말이 입에서 나와? 요양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비싼데 네가 돈 대줄 거야? 집 한 돈이랑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적금만으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돈이 있었다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 유산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거의 대부분 돈이 있다고 들었어.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엄마한테 돈이 있단 걸 알았으면 요양원에 안 보냈고 이혼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된 건 다 너랑 엄마 탓이야. 애도 아니고 입만 열면 남 탓만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 거기에 있음 지금 당장 전화 바꿔줘. 엄마랑 할 말 있어? 어머니는 너랑 할 말 없대. 기어이 날 찾아가게 만들 거야? 난데 대체 뭔 할 말이 남았다고 사람 귀찮게 구는 거야? 엄마 아들은 난데 왜 며느리랑 한편 먹고 날 왕따 시키고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야? 엄마랑 지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개판 되게 생겼는데 엄마는 어떻게 한가하게 집 팔고 요양병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내 돈으로 어딜 가던 내 마음이지 네가 왜 간섭하니? 그리고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인 것처럼 쇼하지 마. 넌 20년을 우리 집안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지수 애미를 배신했어? 지수 애미는 네가 없는 3년 동안에도 핏줄도 아닌 날 위해 최선을 다해 간병해 줬는데
그런 마누라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긴커녕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고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란 게 부끄러워서 사돈네한테 얼굴도 못 들고 있으니까 네 놈한테도 양심이란 게 있다면 두 번 다시 지수 애미한테 연락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집을 팔고 그 돈을 지수한테 증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 손녀딸한테 내 돈을 주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질이니? 내가 아들인데 왜 날 안 주고 손녀한테 주냐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지수만 엄마 손녀야? 새 며느리 뱃속에는 아들 손주도 있는데 곧 태어날 손주한테도 돈 증여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불륜을 저질러서 가진 아이를 내 손주로 인정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네 아들뿐만 아니라 너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른 척 할 거야? 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다 줬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어. 제일산 요양원에 강제로 날 밀어넣은 아들한테 뭘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야? 널 키울 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불면 날아갈까 내려놓으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늙어서 너한테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버림받아야 하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줬는데 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어서 애미한테 이런 비참한 기분을 맛보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깊게 반성하고 있고 내가 더 잘할 거니까 제발 집은 팔지 말아줘. 뭘 어떻게 잘할 생각이니? 날 모시고 가서 간병해 줄 수 있겠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새 와이프는 나이도 어리고 깔끔 떠는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 간병을 해? 내가 더러워서 싫단 말이야? 근데 넌 왜 꼭 간병을 남한테 맡길 궁리하니? 난 네 엄마인데 왜 꼭 며느리한테 네 엄마를 떠맡기려고 하냐고. 반성 하나도 안 했단 게 훤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지수 애미한테도 나한테도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나야 할 말 다 했으니까 장 보러 가도 되지. 지수 엄마, 우리 재결합하는 건 어때? 내연녀랑 벌써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 위자료 좀 주고 이혼하면 돼. 어차피 나한테 아무것도 없단 걸 알면 날 버리고 갈려냐. 넌 이혼이 그렇게 쉽니? 20년 산 나랑도 쉽게 이혼하고 3년 동거한 내연녀와도 쉽게 이혼할 생각하고. 너한테 결혼과 이혼은 그냥 애들 소꿉질 같은 개념이니? 나도 바람피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낯설고 물선 외국에 살다 보니까 늘 외롭고 쓸쓸했어. 그때 마침 한국에서 유학 간 여자를 만나게 됐고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자한테 돈 대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임신만 하지 않았어도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어른은 죄가 많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태어날 아이를 위해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 아이한테 슬픔을 줄 순 없었으니까. 내연녀 아이한테는 슬픔을 주면 안 되고 내 딸한테는 괴로움과 상처를 줘도 괜찮았니? 왜 너의 방탕함 때문에 내 딸이 피해받아야 하니? 내 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임신한 내연녀 끌고 귀국해서 엄마와 할머니를 내쫓는 걸 봐야 했었니? 미안해. 당신이랑 지수 그리고 엄마한테 난 죄인이란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죄를 갚을 기회를 줘. 날 다시 받아만 준다면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개가 돼서 내 성의를 보이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게.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당신의 소중함을 몰랐어? 내가 싫어서 바람핀 인간이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있음 집도 있고 빚도 다 청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결국 돈 때문에 또다시 날 이용해 먹겠다는 뜻이잖아. 너 같으면 이 상황에 너한테 다시 갈 것 같니? 우리한테는 지수가 있잖아. 조금 방황하긴 했지만 이제라도 지수한테 좋은 부모 모습 보여주자. 지수는 네가 필요 없대. 3년 동안 집에 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고 전화도 문자도 안 하는 아빠는 없어도 그만이래. 내가 없이 혼자 애 데리고 살 수 있겠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양육비만 있음 충분히 살고도 남아. 난 이렇게 힘든데 자기만 행복하게 살면 다야? 결국 내가 행복한 게 싫어서 자기랑 같이 불행하게 살자는 뜻이잖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니까 꿈 깨고 찬물이나 먹고 정신 차려.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할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꼴 보기 싫으니까 아이 문제 빼고는 절대 연락하지 마.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차마 차단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맘속으로는 이미 100번 1000번 그 사람을 차단한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 집도 팔리고 살 곳이 없어지자 빚밖에 없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졌고 그 와중에 내연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전 남편은 남겨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밤낮으로 일해서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잘렸지요.
열심히 일하라고 비싼 돈 들여 해외 장기 출장을 보낸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에 가자마자 불륜을 저지르고 돈 것까지 한 직원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사람의 불륜을 회사에 보고한 건 지금 생각해도 사이다입니다. 20년에 제 결혼 생활이 덜 억울하고 덜 우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